네, 2부 첫 순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를 보고 오늘 또 이제 밤에 미국장 보면서 마음 졸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의 조정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사님. 당분간은 이 약세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이게 사실 오르는 게 당연히 좋은데 네. 이게 시장 분위기라는 게 또 있고 뭔가 좀 모멘텀이 있고 또 거기다 수급까지 좋아야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기엔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당분간 박스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박스권 전망하기 뭐 너무 싫지만 거기 뭐 지금 흐름 자체가 2월까지는 좀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시장이 보면 외국인 수급은 그래도 괜찮아요. 최근에 네. 이제 환율이 1,200원 넘어가는데도 과거랑 다르게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는 건 특히 뭐 삼성전자 요새 보니까 LG화학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를 해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또 연초되니까 기관들 파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 항상 이건 패턴이 반복돼요. 12월부터 그러니까 그 배당락 전까지 금융투자가 배당 노리고 프로그램 매수를 원래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물량은 어제까지 해서 거의 다 나왔고 그래서 1월 한 초에서 중순까지는 팔거든요. 근데 항상 보시면 이건 매년 반복돼요. 그러니까 바뀐 적이 없고 다만 연기금이 좀 아쉬운 게 연기금이 지금 1월 들어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게 아마 제 추측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좀 자금 확보 차원이 아닌가 그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도 제가 왜 이런 추측을 하냐면 카카오페이도 그랬고요. 예전에 그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주로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대형주들이 상장할 때 누가 사냐면 연기금이 삽니다. 연기금들이 뭐 패시브 자금의 일부가 들어갔겠죠. 꾸준하게 코스피, 그러니까 어떤 그 지수 편입 전까지 계속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수 편입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매도로 돌변해 버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 또 너무나 큰 회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총 100조까지는 찍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수급을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연기금 입장에서도 어쨌든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업들이 좀 불편하지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현상은 이제 2월 초까지는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사지 않는 이상 증시가 위로 또 가기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내시면 결국엔 좀 회복이 될 텐데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 이 짜증남을 좀 잘 견디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증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고 환율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환율은 상승했지만 우리나라가 뭐 위기 상황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여전히 좀 국내 뭐 기업들 이익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특히 이제 1,200원 넘어갔을 때 외국인이 팔면 위험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환율이 1,200원 이상인데도 산다는 건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발생될 가능성은 낮아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이제 변동성이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철저히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같이 좀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겠지 하고 쫓아가시면 물려버리고요. 어제 같은 날 또 공포스럽다고 던져버리면 또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정반대로 어제 좀 장중에 정말 시장이 너무 좀 공포스러웠잖아요. 그럴 때 사고 싶은 거 사셔야 됩니다. 그냥 과감하게 물려도 잡으셔야 되고 올라가는 날은 아예 그냥 차라리 저는 오르는 날 계좌를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르는 날은요 또 하고 싶어요. 좀 자꾸 반대로 빨간색 했네요. 보니까. 근데 어제 같은 날 오히려 닫고 싶잖아요 계좌. 맞아요. 그런 날 네.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1, 2월까지 굉장히 이제 역으로 스텝이 꼬여가지고 계좌가 녹아내려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 매매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같은 공포스러운 장 오늘도 이제 미국이 올라서 뭐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증시가 뭐 추세적으로 오르는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락만 이용해서 그러니까 종목도 잘 선택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사면 안 되니까 사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어제같이 좀 두려울 때 과감하게 좀 물릴 생각하고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초 이후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짜증나시는 투자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네. 것 같은데 이 또한 또 지나가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또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뭐 미국도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이사님. 네. 근데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예. 좀 실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시장이 너무 그냥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이제 이번 달 말에 IR을 하겠죠. 그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 실적은 이제 언론에 뭐 노출은 많이 안 됐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친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성과급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 제외하면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특히 매출 삼성전자를 항상 이제 그 다른 뭐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 성장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매출액도 증가했는데 그 매출액 증가 부분이 스마트폰 같은 이제 뭐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굉장히 판매가 좀 잘 돼가지고 그 숫자가 잘 나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작년 10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아마 그 실적 발표할 때 3분기 발표할 때 10월이었겠죠. 그때 IR에서도 언급을 했던 게 우리 좀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 아, 네. 하이닉스도.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숫자에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한 거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전략이 지금 시작이 됐다. 네,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는 슈퍼사이클도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씩 노출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들이 이런 메모리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 전략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가 반응을 보면. 그리고 이 메모리 수익성 개선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그 밑에 있는 파운드를 키워내야 됩니다. 파운드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고 TSMC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삼성이 이제 견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양사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 메모리에서 돈을 많이 못 벌면 파운드에서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파운드리 투자까지 이게 가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메모리의 수익성 전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거기다 한종희 부회장이 이번에 또 CES에서 M&A 하겠다. 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M&A 또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는데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반응을 못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삼성전자도 피해를 봐요. 당연히 여기서 좀 비중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약간 이 수급상이 좀 좋지는 않지만 이런 펀더멘탈에 전혀 이상이 없고 기대할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좀 불편하니까 증시가 하락할수록 좀 담아야 되는 1순위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실적에 대한 의미와 평가 저희가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유주, 뭐 석유화학주들 얘기도 요즘에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유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이 정유주에 대해서 2차 밸류에이션 콜 그리고 매수 네. 가능 근거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해서 정말 우리가 좀 정유주를 좋게 봐야 하는 타이밍이 온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정유주가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이 주잖아요. 네. 같이 주고 작년에 한번 반짝했다가 좀 하반기에 좀 안 좋긴 했지만 일단 유가도 뭐 여전히 뭐 레벨 자체는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제가 윤재성 연구원의 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티팟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중소형 정유사를 뜻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정유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로. 중국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수출을 할 때 중국 정부의 쿼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물량을 이제 배정받는데 그 물량이 올해도 크게 준다고 합니다. 올해 한 40% 가까이 감소한다고 하고 뭐 그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인가요? 그때는 아예 석유 수출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중국이 계속 수출을 줄여버리면 이건 뭐 에스올이나 우리나라 정유주한테 너무나 좋은 거죠. 사실은 이제 경쟁 강도가 떨어지니까 공급도 축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서 OIS라고 이것도 좀 용어일 수 있는데 정유주 갖고 계신 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나 이런 데서 이제 두바이를 수출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수입을 할 텐데 그때 원유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0달러에 생산을 했다면 예를 들면 뭐 수출할 때는 뭐 70달러다. 그럼 20달러 정도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OIS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걸 낮췄다는 거는 자기네들 마진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출을 받는 기업들 있죠. 뭐 SOE나 이런 데서는 좀 싸게 가져가는 거죠. 아, 좋겠네요. 그럼 이 OIS 단가 떨어지면은 정유사들 마진이 좋아져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그게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인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좋고 거기에 좀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가치주 장세가 시작되고 또 오미크론이 완화되면 이동 수요가 늘겠죠. 그럼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유주를 내가 뭘로 선택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순수 정유면 난 정유만 좋다고 하면 SOL 사시면 되고
정유인데 좀 싼 거 원한다. 그럼 GS. GS 너무 싸더라고요. 지주사라 좀 할인은 받지만 네. 그다음에 정유도 좋지만 2차 전지까지 같이 하는 SK 이노베이션. 뭐 선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정유 3사 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리포트를 봤는데 어려운 용어도 많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여미사님 내일 나오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네. 제가 여쭤봤는데 역시나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유주를 우리가 어떤 근거로 봐야 할지 얘기를 들어봤고 반면에 뭐 전체적인 시장도 시장이지만 지금 안 좋은 섹터가 화장품 섹터인데 네. 어제 LG 생활건강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좀 어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우량주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또 대명사라고 불리는 LG생활건강인데 네. 그 차석영 또 부회장이 그 성공 신화가 있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회사를 키워왔고 엄청난 회사였죠. 물론 약간 밸류 부담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코카콜라도 인수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음료 사업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중국 리스크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이 저는 뭐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뭐냐면 중국의 그 왕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이 뭐 팔로워 수가 뭐 몇 천만 명 되니까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겠지만 세금 폭탄 맞은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세금 추징 그게 한 몇 천억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에 만약에 이제 마케팅비를 받고 광고를 해줘요. 그럼 엄청나게 팔린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걸 했을 때 어디서 물건을 사오냐면 한국의 면세점에 와서 보따리 상들이 그 따이공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 면세점을 싹쓸이해 가요. 그 제품들을. 왜냐면 싸니까. 싸서 이제 중국에 유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왕홍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이 좀 줄어들면 따이공의 구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LG생활건강 실적을 딱 그 미리 이제 언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어제 대부분 증권사가 다 목표 주가를 다 낮춰버린 네.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내용이 뭐냐면 면세점이 지금 타격을 크게 받았다. 중국보다 오히려 이거는 따이공이 지금 한국에 많이 안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구매 수량을 줄였거나. 근데 이러면은 중국인들이 와서 사면 되는데 중국 관광객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매출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이제 면세점에서 또 높은 성장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바뀔 때까지는 화장품주들 좀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중국 현지에서 매출 비중이 좀 높고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들은 상관없는데 면세점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좀 당분간은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화장품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뭐 이게 PER이 한 30배 이상 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은행주가 10배 이하인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얘네 이 성장이 안 되는데 비싸?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와서 LG생활건강 파는 건 아니라고 봐요. 뭐 어차피 업력 굉장히 어쨌든 경쟁력 있는 기업이니까 어느 시점에서 회복되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이제 왕홍 규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중국의 불편한 이슈가 좀 해소되려면 시간이 적어도 여름까지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울 줄은 알았던 섹터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앞서서 이제 뭐 금융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또 금융주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 좀 금리 인상이 유력한 분위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을 보실 때, 그러니까 작년에 은행주가 참 안 좋았잖아요. 뭐 네. 보험주도 막 갑자기 가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은행주로 나 수익 많이 봤다. 1년 농사 다 졌다 벌써. 보험하고 배당까지 합쳐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급반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냐면 금리 이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뻔한 답인데 주가가 안 가서 너무 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싸게 사볼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안 보는지 몰랐다고. 그때 다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을 버는 게 남들이 열광하는 거 고점에 살 때 이분들은 이제 한수 앞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섹터의 환경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무조건 오를 텐데 그러면 은행주들, 보험주들 좋은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주가 싼 거는 누구나 아는 거고. 너무 싸잖아요. 사실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밸류를 받았고 거기에 주가가 설사 안 가더라도 배당은 5% 확보가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시더라고. 근데 지금도 뭐 팔 생각은 이제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은행이나 뭐 보험주 같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오늘 미국의 다우가 좀 빠졌으니까 조금 가치주도 오늘은 좀 쉴 수 있어요. 약간 오늘 가치주 빠지고 그동안 급락했던 성장주가 오를 텐데, 만약에 오늘 은행이나 보험주가 빠진다면 오늘 같은 날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그 지방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배당 메리트도 좀 좋기 때문에 한번 이제 JB금융지주 같은 좀 은행주들 한번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다만 주변에도 네. 예,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제 주변에도 연말에 그냥 눈 딱 감고 은행주랑 금호석유 일단 샀다 질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해주신 그런 논리와 좀 통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이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좀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장이라면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과 기업을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지 팁을 주고 가시죠. 사실 이제 요새 이제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제 뭐 저도 이제 시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뭐 시장의 색깔이 가치주입니다. 얘긴 하지만 사실 가치주도요, 그냥 다 같은 가치주가 아니고 그 안에서 성장이 나와야 그게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 연초에 강한 섹터들 보시면 작년에 완전히 왕따 당하던 기업들이 올해 갑자기 가요. 이게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형님들 갈 때, 소재 갈 때 못 갔던 아우들. 지금 장비주들 막 날아다니잖아요. 거기다 은행주들 왜 가죠?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변한 거고, 그 다음에 가치주의 대명사인 조선주. 지금 연초부터 LNG선 막 수주 재파 터지고, 이게 뭐 최근에 천연가스가 또 유럽에서 친환경으로 분류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LNG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변화, 거기에다가 주가까지 싸니까 주가 움직여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실 건 일단 지난해에 안 올라간 기업일수록 사실 좋아요. 이미 시세가 난 기업은요, 올해 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세가 안 오른 기업 중에서 올해 뭔가 좀 모멘텀은 있어야 돼요. 그냥 절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네. 단기에 좀 올랐으니까 조금 눌러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정보통신이에요. 이 기업도 1년 주가 차트 보면 작년 내내 안 갔어요. 정말 너무 부진했는데, 이 기업은 이제 그 ICT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대기업 계열사고.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하는 사업들이 좀 괜찮아요. 메타버스,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이 사업들을 각각 이제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국내 그 전기차 충전기 2위 업체가 있습니다. 중앙제어라고요. 이 회사 지분은 71% 인수를 했고, 칼리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또 메타버스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지분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는 게 M&A 잘하는 기업이 저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근데 각각 자기네가 원하는 추구하는 성장 스토리에 맞게 잘 지금 포진을 한 것 같아요. 또 롯데정보통신 또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서 이렇게 성장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좀 그 성장주 체면 국익에 참 주가가 못 갔어요. 1년 내내. 그래서 올해가 기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롯데정보통신,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오늘 이제 기업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에 한번 차트를 딱 열어보시고 월봉 봤는데 정말 좀 흘러내렸거나 못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시되 이 기업이 올해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 성장할 수 있는, 아까 뭐 은행주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수혜주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좀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수 보고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 기업 하나하나에 그냥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비록 주가는 못 갔지만 올해 이제 산업의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예시로 롯데정보통신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세울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